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렴이 걸렸을 때 약을 먹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렴이 생기게 되는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피곤할 때 잘 생깁니다. 특정한 나쁜 균에 의한 지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좀 기다려보면 지렴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지렴, 냄새가 나거나 노란 분비물이 나오는 지렴의 경우에는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균 검사를 받아봤다. 그런데 결국에 나오는 균도 특별한 균이 없었고 질내 상세균이다, 공생균이다 이런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별거 아닌데 내 질환에 환경이 나빠지면서 생기는 그런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꼭 약을 먹지 않아도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할 때는 약을 먹는 거 제일 1번의 방법으로 권유를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병원에 찾아오시면 정말 지렴이 맞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세균성 질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을 처방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약을 자꾸 먹었을 때 뭔가 불편감이 심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다른 방법을 써볼 수는 있겠죠. 다른 방법이라 하는 거는 경구약이 아닌 질정제나 질환에 넣는 연고제제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거보다 더 경미한 경우에는 질환에 넣는 세정제라고도 하고 이제 질내 도포하는 그런 약은 아닌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효과를 보실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정이라고 한다면 제일 많이 넣는 거는요, 요만하게 생긴 동글동글한 질정이 있어요. 말캉말캉하게 생겼고 색깔은 흰색보다는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몰캉몰캉하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질환에 넣기가 굉장히 좋게 되어 있고요. 수월하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질정을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시면 웬만한 지렴에 대한 증상들은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는 약을 선호를 하는 이유는 질정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그래도 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 안에 손가락을 일단 밀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질 길이가 일반적으로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질 길이라고 볼게요. 이게 완전히 바깥쪽이고 이게 자궁경부가 있는 안쪽이라고 본다면 질정제는 병원에 오시면 여기 넣어드려요. 자궁경부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질의 가장 깊은 부분이죠. 병원에서는 그냥 다 보고 넣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넣어드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넣을 때는 너무 깊이 밀어 넣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넣는 동작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손가락을 넣는 거에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고 구조도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깊게 넣으려고 노력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만큼 깊은 곳에 넣는 것보다도 그냥 질 입구 쪽에 질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한 2cm, 3cm 정도만 들어가면 이제 확 좁아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만 통과해서 요 위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질의 상부 3분의 2 정도에만 들어가 있으면 얘가 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질정제는 제일 안에 넣어야지 효과가 좋고 바깥쪽에 넣으면 효과가 없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넣어 놓으면 그 자체가 녹아서 전체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넣는가는 치료의 관건이 아닙니다. 결국에 넣었을 때 내가 불편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은 자기 전에 넣는 거예요. 평소 때 일상생활을 할 때 질정을 넣어 놓으면 질정은 넣기 전에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지만 결국에 체온에 의해서 녹아서 얘가 이제 표면이 삶은 계란 보면은 딱딱한 껍질을 까고 나면 안쪽에 약간 투명하면서 약간 반투명하면서 얇은 껍질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질정에 원래 들어있어야 되는 성분이 그 안에 포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체온에 의해서 바깥쪽 막이 녹으면서 안에 있던 약간 끈적한 물 같은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성분은 항생제 성분인 경우도 있고 항진균제 성분인 경우도 있고 유산균이 들어있는 종류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어쨌든 이 증상에 해당하는 질정을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어떤 질정은 한 번만 넣으면 되고요. 어떤 질정은 일주일간 넣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넣어놓으면 이 안에서 직접적인 작용을 해서 좋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이죠.
아니죠. 질정은 자기 전에 삽입을 하셔서 자는 동안에 질정의 성분에 의한 그런 치료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볼 때 많이 흘러나와요. 이게 다 몸속에 흡수가 되는 성분은 아니고요. 질정제, 물 같은 그런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원래 내 질 분비물과 함께 흘러나오게 됩니다. 약간 흘러나왔을 때는 약간 노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기름처럼 좀 둥둥 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질정의 성분이 원래 그렇습니다.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먹는 약을 드시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특히 효과가 있는 경우는 자궁 경부에 염증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약 발라주듯이 좀 삽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 먹는 약 계속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질정을 사용을 하시면 질정은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매일매일 넣어서 일주일 넣어야 되는 종류도 있지만 500ml짜리 한 번에 넣으면 이걸로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질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넣기는 불편해요. 사이즈도 크고 이런 동글동글 매끈매끈 이런 종류가 아니고 그냥 딱딱하고 커다란 알약처럼 생겼거든요. 표면이 약간 거칠어요. 밀가루 덩어리 같은 이런 거라서 넣을 때도 약간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캔디다 질염이 있으시면 질입구가 부어 있고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따갑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질정을 넣는 건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질정을 넣는 거, 좀 내가 질정 넣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병원에 와서 넣으시는 거를 좀 더 권유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병원에 오시면 제가 약을 처방을 드리겠죠. 약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캔디다 질염에 해당하는 질정은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매끈매끈한 질정이나 유산균이 들어있는 질정 이런 것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캔디다 질염에 해당하는 거는 질정을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외에 또 이제 연고 방법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 달라요. 질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고를 이제 질 안에 짜 넣는 거 요거를 선호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질 안에 짜 넣는 연고의 경우는 좀 특수하게 생겼어요. 튜브형으로 생겨 있는데 앞에 이제 질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주사기 같은 길쭉한 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결합을 시켜서 튜브에 있는 거 그냥 다 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하루에 2번 5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약의 경우에는 항염기성 그러니까 혐기성 균에 대한 그런 치료 능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염에도 자주 사용을 하지만 저는 여드름이나 뾰루지 올라왔을 때 있죠. 이럴 때도 혐기성 균에 의한 것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 발라주면 금방금방 가라앉거든요. 그런 용도로도 좀 사용을 해요. 내가 질정제는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도 더러울 것 같고 위생장갑 끼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떤 다양한 이유로 질정을 넣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런 어플리케이터가 달려 있는 거니까 요거는 훨씬 손가락보다 가늘고 길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물 묻혀서 넣으면 질 안에 잘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쭉 짜 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질에 사용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메로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사한테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거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나 먹는 약을 먹었을 때 메스껍거나 토하는 경험을 했다. 혹은 뭐 설사를 자주 한다. 알러지가 많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질염을 처방하는 후라시닐의 경우에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어요. 장을 좀 빨리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장이 빨리 움직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설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원래 변비가 있던 분들은 변이 무르게 나와서 오히려 좋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배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좀 상부 위장관에 좀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을 때는 미식거리고 메스꺼리고 토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약이 굉장히 알이 굵고 아까 그 질정처럼 밀가루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긴 약이거든요.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혀에 닿으면 굉장히 써요. 그러니까 보통 처방을 드렸을 때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약이 알도 굵고 막 크고 그리고 삼킬 때도 잘 안 삼켜지기도 하고 그리고 혓바닥 위에 남아 있었을 때 굉장히 쓴맛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독한 약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알러지가 심하거나 뭐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약은 아니에요. 위장관계 부작용 외에는 크게 호소하시는 증상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약을 먹었을 때 힘들었다, 안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으니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질 안에 우리가 창상 피복제로 나오는 그런 성분의 제품들이 있어요. 창상 피복제라 그러는 거는 창상이 이제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처 표면에 발라주는 용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렴에도 효과를 가지는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질이 건조할 때 넣기도 하고 질염이 생겼을 때 넣기도 하고, 관계 후에 찝찝하거나 관계 후에 나는 자꾸 지렴이 생겨, 방광염이 생겨,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좀 좋은 종류예요. 이거는 세정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안쪽에 안 좋은 부분들을 좀 코팅을 시켜주고 좀 좋은 수분을 공급을 함으로써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세정과는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오히려 질 안을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씻어내서 완전히 질을 건조하게 만드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거를 질 세정제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요,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 종류는 실비보험도 적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 놓으셨다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찝찝할 때, 그런데 염증까지는 아니다, 아직 뭐 심하게 분비물이 뭐 누렇게 나오거나 냄새가 나는 단계까지는 아닌데 뭔가 생길랑 말랑 할 때 있죠. 그럴 때는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이런 지렴의 발병을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좀 잘 관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심하지 않는 지렴은 뭐 좀 컨트롤할 수까지 있는 이런 뭐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 외에도 지렴을 치료하는 데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보시고 나의 상태에는 어떤 것이 알맞을 것인가 잘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 드리는 거 굉장히 선호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정상적인 분비물도 지렴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과도하게 여기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데요. 원래도 분비물이 약간 있고 그 분비물에서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 이거는 정상이에요.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시고 생길 때마다 소독을 받는다든지 너무 이제 냄새 맡아보고 또 약을 처방을 받으러 오신다든지 이런 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최대한 약 처방을 좀 적게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해보시고 지렴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의사가 약을 처방을 준다면 꼭 잘 복용을 하셔서 잘 나으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